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프리퀄이자 원작자 J.K. 롤링이 영화에 각본에 참여해서 화제가 된 영화 신비한 동물들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전세계 최초로 한국에 개봉한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떡밥과 관련된 비하인드에 대해서 정리해보려 합니다. 먼저 이번 영화에서 사건의 중심이 된 레타 레스트랭의 집안에 대한 점입니다. 레스트랭이라는 성은 2016년에 신비한 동물 사전에서도 Lita Lestrange.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유명한데요. 볼드모트의 수하였던 벨라트릭스 레스트랭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레스트랭 집안은 마법사 세계관에서 인정하는 28개의 순수혈통 집안 중 하나이고 굉장한 부를 갖고 있기로도 유명합니다. As inspiring as I find your bloodlust, Bellatrix. 이번 영화에서는 레타 레스트랭이 본인의 집안 이야기를 하며 레스트랭 집안의 남성의 경우 얼굴과 이름이 남고 여성의 경우 꽃으로 기록을 남긴다는 점을 이야기하는데요. 해리포터 영화에서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의 사촌인 시리우스 블랙의 블랙 가문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조상들의 얼굴을 다 남긴다는 점에서 남녀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된 순수혈통 집안이라고 재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My mother did that after I ran away. 두 번째는 이번 영화에서 10대의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를 재현한 배우 토비 레그보와 제이미 캠벨 바우어에 대한 점인데요. 이들은 둘 다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에서도 어린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의 배역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예전의 촬영본을 이번 영화에서 재활용한 것이 아닌 이번 영화의 짧은 회상 장면을 위해서 두 배우 모두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영화의 중후반부에 나오는 굉장히 늙어 보이는 노인 니콜라스 플라멜에 관한 점인데요. But I'm an alchemist and therefore immortal. Oh, Nicolas Flamel. 해리포터의 팬들이라면 이 이름을 듣고 희미하게나마 어디서 들었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바로 해리포터 1편에서 해리가 볼드모트로부터 지켜낸 마법사의 돌을 만든 연금술사인데요. 해리포터 1편을 기준으로 600년 정도를 살아왔다고 알려졌으며 이번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의 시간대를 고려하면 약 500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Are you a ghost? No, I'm alive. 다음은 1편과 2편에서 그린델왈드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 관한 점입니다. 이 지팡이의 명칭은 딱총나무 지팡이로 J.K. 롤링의 위저딩 세계관에서 죽음의 성물로 알려져 있는 세 개의 물품 중 하나인데요. Well, it's the sign of the Deathly Hallows, of course. The what? The what? 해리가 죽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투명 망토, I know what that is. That's an invisibility cloak. 죽은 사람과 만날 수 있는 부활의 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린델왈드의 딱총나무 지팡이입니다. Tell me, Grindelwald, tell me where it is. Tell me. Dumbledore.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설정에 따르면 모든 지팡이는 주인을 선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 가지 예외적인 상황은 이전의 주인을 결투로 이기면 새로운 주인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딱총나무 지팡이의 경우 죽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 지팡이여서 역대 소유자들 중 마법사 역사에 큰 획을 남긴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4명이 그린델왈드, 덤블도어, 해리포터, 그리고 영국의 지팡이 제작자 중 한 명인 그레고 로비치입니다. Tell me, Gregorovich. I swear on my life. I believe you. 참고로 딱총나무 지팡이는 딱총나무의 세스트랄이라는 동물의 꼬리털이 재료로 사용되었는데요.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을 참고해보면 엄마를 잃은 루나 러브굿, 그리고 부모님을 잃은 해리포터가 남들은 볼 수 없는 세스트랄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세스트랄이 죽음과 연관성이 높은 동물이라는 점이 밝혀졌었는데요. They can only be seen by people who've seen death. 고로 죽음의 성물 중 하나인 딱총나무 지팡이가 세스트랄의 일부를 재료로 썼다는 점에서 J.K. 롤링의 디테일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들이 활동하는 시간대에 관한 점인데요. 2024년까지 2년에 한 번씩 총 5편으로 제작될 신비한 동물 시리즈는 첫 번째 영화의 시간적 배경인 1926년부터 그린델왈드와 덤블도어의 거대한 전투를 그릴 1945년까지 총 19년 동안의 이야기를 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세계 2차 대전에 대한 예고를 직접적으로 하며 그린델왈드를 따르는 마법사 무리가 세계 2차 대전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 암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9년 동안의 기간은 해리포터 시리즈와도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인물들이 대거 출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훗날 볼드모트가 되는 톰 리들이 1938년에 호그와트에 입학했다는 점, I'm not mad. Hogwarts is not a place for mad people. 그리고 덤블도어와도 작은 갈등을 겪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볼드모트가 되기 수십 년 전에 톰 리드를 보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Did I know I just met the most dangerous dark wizard of all time?
No. 물론 이번 영화에 첫 출연한 배우 수연의 네기니가 어느 시점에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없는 뱀이 되는지, 그리고 볼드모트와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만나게 되어 그의 분열된 영혼을 소지하고 있는 호크룩스가 되는지도 이후에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드디어 에즈라 밀러의 배역인 크레덴스 베어본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는 바로 알버스 덤블도어의 친동생들 중 한 명인 아우렐리오스 덤블도어입니다. 이제까지 공개된 책과 영화의 정보들에 의하면 그의 형제는 여동생 아리아나 덤블도어, 그리고 남동생 에버포스 덤블도어밖에 없었는데요. In all the time you knew him, did he ever mention my name? Did he ever mention hers? 그린델왈드는 아우렐리우스 덤블도어에게 친형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라는 언급을 하는 걸로 봐서는 알버스 덤블도어가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아우렐리우스가 데리고 다니던 병아리처럼 보이던 새는 알고 보니 불사조였다는 점도 이번 영화에서 밝혀졌고, 먼 미래에는 알버스 덤블도어가 이 불사조를 소유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아우렐리우스 덤블도어의 죽음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는 해리포터 시리즈 세계관을 확장시킨 요소들인데요. 영국의 호그와트 이외에는 북유럽의 마법사 학교 덤스트랭, 프랑스의 마법사 학교 보바통 정도만 알려져 있는 세계관에 인도 출신의 네기니, 중국과 일본의 신비한 동물들, 그리고 프랑스 마법부 등 이번 영화를 통해 마법사나 마법 세계의 존재들이 영화의 주요한 배경이 되는 영국과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존재한다는 점이 확고히 된 것인데요. 참고로 신비한 동물들 시리즈의 주요한 악당인 그린델왈드는 해리포터와 불의 잔에 출연한 덤스트랭 학교 출신입니다. 부가적인 정보를 드리자면 어둠의 마법 방어술이라는 수업까지 개설해놓은 호그와트와는 다르게 덤스트랭은 어둠의 마법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로 유명한데요. 해리포터와 불의 잔 당시 트리비저드 경기를 위해 호그와트에 방문했던 덤스트랭의 교장 이고르 카르카로프는 볼드모트의 수하들인 죽음을 먹는 자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운 덤스트랭에서조차 퇴학당한 인물이 바로 그린델왈드인 것인데요. 볼드모트 이전에 존재했던 최강의 악당인 만큼 재학생 시절부터 상당히 악명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덟 번째는 이번 영화에서 친형대로 출연한 뉴트 스캐맨더와 형 테세우스 스캐맨더의 배우들에 대한 작은 비하인드인데요. 영화에서는 잘 안아주는 형으로 출연한 테세우스 배역을 맡은 배우 칼럼 터너는 실제로는 뉴트 스캐맨더 배역의 에디 레드메인보다 무려 8살이 어리다는 반전을 갖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소설 해리포터의 작가이자 영화 신비한 동물들 시리즈의 각본가이기도 한 J.K. 롤링과 계속해서 이 시리즈의 감독을 맡아서 작업하는 데이빗 예이츠에 대한 점인데요. 그는 J.K. 롤링과 워너브라더스의 큰 신임을 받아서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부터 이번에 개봉한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까지 총 6편의 마법사 세계관 영화들을 제작했고, 앞으로 나올 신비한 동물사전 3편, 4편, 5편까지도 모두 제작자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는 2007년 J.K. 롤링이 밝힌 것처럼 알버스 덤블도어의 성 가치관에 대해 암시하는 장면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2007년에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을 출판하고 덤블도어가 그린델왈드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져왔다는 것을 밝히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덤블도어가 그린델왈드를 사랑했다는 점이 이번 영화에서 나온 피를 나눈 약속이나 거울 등을 통해서 좀 더 확고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해리포터와 마법사 아이돌에 이어서 이번 그린델왈드의 범죄에도 나온 소망의 거울은 거울을 바라보는 인물의 마음속 욕망을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합니다. 늙은 덤블도어는 해리에게 Men have wasted away in front of it, even gone mad. 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번 영화 속 덤블도어는 자신이 살아오며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인 그린델왈드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에 얽힌 이야기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영화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잘 아시는 분들마저도 어렵다고 느낄 만큼 굉장한 정보량과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이 많았는데요. 아쉬웠던 점은 이야기의 전개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인물들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았으며, 이야기의 필연적인 정보들은 캐릭터들의 장황한 설명으로 대체되는 등 2시간 14분이라는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법사들의 세계를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마법을 사용하는 장면들은 거의 대부분이 순간이동이었고, 신비한 동물들마저도 제목에 걸맞게 신비롭기만 하고, 중국의 마법 생물인 조우우 빼고는 이렇다 할 활약을 한 새로운 동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1편인 신비한 동물사전이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 느낌을 주었다면 2편은 후속편들에 대한 떡밥을 남기기에만 조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